불렀어? 7번. 로그 함수 그래프 7번. 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과 만나는 이 로그 3의 x의 그래프야. 근데 마이너스 x 플러스 n과 만나는 이 좌표가 b의 n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문제에서 기억 보니까 2보다 크고 b 3이 3보다 작냐. 원래 기억은 쉬워요. 그냥 웬만하면 주는 거야. 그러면 3이라고 했으니까 n이 b3으로 바뀌었으니까 3을 실제로 n 값에 넣어보란 얘기잖아. 그냥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수열의 그런 개념이 대입의 개념이야. 그러면 b에다가 여기는 안 바뀌고 이것만 바뀌니까 b에 3을 넣을게요. b에 3을 넣으면 결국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즉 여기가 n값이 3 되는 거지. 3. 여기가 3이야. 3.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b3은 3보다는 작은 곳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얼추 드는데 얘가 2보다 크냐는 잘 모르겠잖아. 맞아? 그러면 b3이라고 하는 애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로그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 좌표야. 좌표. 근데 실제로 좌표를 구해도 되지.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걸 연립해서 b3을 직접 구한다고 생각해볼게. x는 어쩌고 나타내야 되는데 로그 함수하고 직선하고 연립해가지고 x값을 구하기가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안 돼. 어떻게 연립할 거야? 로그 함수와 직선하고 연립해가지고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런 경우에는 아직 수투를 안 배우니까 수투를 배우면 함수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좋긴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사이값 정리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사이값 정리. 이런 걸 사이값 정리라고 해요. 근데 B3가 이 방정식이 근이거든. 근이 존재해 실제로. 이 방정식은 근이 존재해요. 그러면 B3를 대입하면 얘가 여기에 이 방정식 성립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방정식은 얘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라서 나중에 수투하면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될 거야.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그냥 들어봐. 감상해봐. 이것도 연속함수고 이것도 연속함수라 둘이 계산하면 연속함수예요. 그 연속함수의 성질이야. 연속함수와 연속함수의 사칭 연산은 연속함수다. 나누기 빼고. 근데 이거 더하기 빼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애니까. 그래서 연속함수야. 연속함수일 때 fx가 연속일 때 이 b3의 값을 이거냐를 줬기 때문에 b3에다가 3을 대신 넣을게요. 그게 사이값 정리가 실제 그렇게 하는 건데 b3에 3을 넣을게. 그러면 b3가 당연히 3일 때 값은 내가 알고 있어. 3보다는 작은 값이라고 내가 알고 있긴 한데 b3가 2와 3 사이인데 b3 2와 3 사이인데 3보다 작은데 2보다 크냐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b3의 값은 내가 실제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대입해 보는 거야. 대입해 보면 b3가 3이라고 생각하고 대입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는 사이값 정리 이제부터 할 때는 등호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음수냐 크냐 작냐만 비교하면 돼. 1이야. 얘는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나오지. 이쪽으로 넘겨서 그냥 생각할게요. 이쪽으로 넘겨서 다 이쪽으로 넘겨서 생각할게. 들어봐 그냥. 이런 그냥 방정식을 할게. 이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걸로 판별하는 거야. 이렇게 근을 직접 찾기가 어려울 때는. 그럴 때 B3가 3이라고 하면 이 방정식을 이 함수를 그냥 이런 함수라고 하고 fx라고 할게요. 그냥 이 fx가 3을 넣으면 3 그럼 1이야. 3 넣으면 1은이야. 1. 그럼 1은 0보다 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2라고 해서 생각해볼게.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로그 3의 2야. 그럼 얘는
0. 얼마 얼마지?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로그 3에서 2를 빼니까 0. 얼마에서 2를 빼니까 얘는 음수야. 즉 B3가 2하고 3에서 서로 부호가 바뀌어. 이런 의미네요. 봐봐. 연속함수 내가 하나 그릴게. 사이값 정리를 살짝 설명해 줄게요. 어떤 함수가 fx야. 내가 지금 fx라는 함수를 잡았거든. fx가 연속함수야. 끊기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냥 연속함수인데 이렇게 가는데 이 함수가 는 0, 이 함수가 는 0, 는 0이 뭐야? x축이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냐 없냐가 근이잖아.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 fx라는 어떤 다항식 혹은 그냥 어떤 식이 있는데 걔의 방정식은 는 0을 붙여가지고 이 방정식이 성립하게 해주는 애를 찾는 건데 함수적인 의미는 x축과 만나는 애를 찾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방정식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 함수적으로는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 만나는 점이 x좌표인데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 있냐 있으면 이걸 찾는 건데 x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방정식 실제 그는 내가 지금 B3라는 건 알고 있어. 지금 그래프에서 그냥 BN이라고 했기 때문에 B3라는 값이 여기 있어. B3. 이 방정식의 근은 이 fx라는 방정식의 근은 지금 B3에 있는데 B3라고 하는 값 사실 B3가 3이라고 하고 2라고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작은 어떤 2값을 대입해보고 3값을 대입해본 거야. 그랬더니 2값을 대입했더니 음수야. 3값을 대입했더니 양수예요. 지금. 그러면 B3는 당연히 2하고 3, 4이 있겠지. 왜? 연속함수니까. 저 밑에도 이 방정식의 근은 다시 한번 B3는 X축 위에 있는 애야. 이 방정식의 근이 B3니까. 현재 이 방정식의 근이 B3니까 X축에 딱 만나는 애야. X축과 만나는 애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근데 이 값을 넣었더니 이거 B3가 2라고 하고 3이라고 하지 말자. 그냥 그냥 이 자리에 B3 대신에 2를 넣은 거야. B3 대신에 B3 대신 2를 넣고 B3 대신에 3을 넣 이게 3이었지? B3 대신에 3을 넣고 B3 대신에 2를 넣었더니 B3 대신에 2를 넣어봤더니 음수값이 나오고 B3 대신에 3을 넣었더니 양수값이 나오는데 이런 연속함수 연속으로 그려야 되니까 당연히 B3는 2하고 3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지. 왜? 아니 함수는 연속화 안 끊어지고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아니 이건 상관없구나. 이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뭐 그냥 막 이렇게 막 돌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연속함수면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는 x가 커지면 커지든지 x가 작아지면 작아지든지 뭐 그런 형태로 연속함수로 그려지는데 음수에서 양수로 지금 나왔다고. 2에서 3이라고 하는 값이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고. 그러면 B3는 x축 어딘가에 있는 이 점인데 얘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당연히 2, 3 사이에 어느 값이다. 그래서 이거를 얘하고 얘 사이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라고 해. 옛날에는 중간값의 정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B3가 여기는 음수고 양수니까 당연히 이 두 개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했지? 네. 방정식의 근이 근이니까 근이 x축과 즉 음수였다가 쭉 올라가면 3에서 양수니까 근이 이 사이에 있게 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판명하는 거야. 이게 사이값 정리. 지금 이거 사이값 정리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야. 왜? 이 방정식 근을 직접 구할 수가 없거든. B3를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이값 정리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 옛날에 내가 기억이 맞으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사이값 정리로 풀어봐라 지금 이렇게 낸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못 풀 수 있겠네. 승무는 사이값 정리 배워서 알았어야 되는데 이게 사이값 정리로 보여야 돼. 근데 원래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배워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괜찮아요. 못 풀어도 돼.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실제로 방정식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얘가 2와 3 사이에 있냐를 지금 판명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 판별식을 써버리면 돼. 근이 어디에 있냐. 그게 뭐야? 근의 분리. 그 다음에 근이 있냐. 근의 판별. 근데 3차 방식, 4차 방식 혹은 이런 형태의 방정식은 근을 직접 구하지 못해. 여러분 수준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판별식과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하지 못할 때 혹은 구하기 싫을 때 쓰는 거야. 아주 복잡한 방정식 그런 것들을 직접 구하지 못해. 처음 봤을 때 사이값 정리의 목적이 그런 거야. 나중에 수투에 가면 나와.
근데 사이값 정리의 목적이 그런 거야.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근데 10년에 걸쳐서 풀었어. 근데 근이 없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바보짓이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정식을 세워. 특히 이런 쉬운 그 1차원식, 2차원식 로그 이런 거 말고 어디서 많이 쓰게 되냐면 이 사이값 정리는 금융수학이라고 하는 그 경제수학 쪽, 경제수학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고등학교 때도 우리 경제수학 이런 과목이 있으니까. 금융수학, 응?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뭐 얼마나 갈 때, 예를 들면 경기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하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그런 걸 예측하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을 세워요. 수학자들, 경제학자들이 그런 걸 세워. 그런 다음에 그 방정식을 수학은 그런 거잖아. 응? 일반적인 그런 뭐 경향성 이런 걸로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주 복잡한 방정식을 세우고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풀었다. 자기가 세우고 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왜 복잡하니까 식이. 그래서 사이값 정리 같은 다른 또 몇 개 있어. 다른 게 노래 정리라든지 그런 걸 써보고 있으면 근이 있긴 있네. 그러면 뭔가 답이 있다는 거니까 내가 세운 게 그때부터 풀기 시작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수학에 7대 수학사에 지금도 풀리지 않는 7대 방정식이 있어. 그는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방정식 세운 거야. 아직도 이걸 풀어내려고 수학자들이 미친듯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7대 아직 불가사의한 방정식. 분명히 근은 존재해. 근데 근을 못 구해 아직도 사람들이. 7대 방정식이 있어. 찾아봐. 인터넷 찾으면 나. 근데 그런 거 풀면 그럼 노벨상 받아. 당연하지. 아니 여태까지 천재들이 다 못 풀었어. 풀면 무조건 노벨상이지. 노벨상뿐만 아니고 아마 거의 교황 수준으로 막 TV에 나오고 난리 날 거야. 드디어 미스테리가 풀렸다고. 그런 게 처음부터 방정식을 세워놓고 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60년이 걸려가지고 풀어냈는데 근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인생이 허무하잖아. 다 했는데 근이 없네.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가는 거거든. 그럴 때 쓰는 게 사이값 정리인데 승호는 풀었어야 되고 영어는 못 풀었으면 이해돼요. 이거는 원래 고3들이 다 배우고 나서 아마 그때 고3 모의고사 나왔던 내용이라서 목적은 그거야. 지금 출제자의 목적은 100% 그거예요. 아마 얘는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설지를 잠깐만 봐. 나같이 다 아는 사람만 해설지를 보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림 봐라 2하고 3, 4이지 이렇게 놨네. 장난하나? N이 3일 때 그래프는 다 한 거 같다. 참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도 설명을 못하니까 수원 수준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난감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야 그래프 봐. 정교하게 그려봐. 이거야 이렇게 해놨네. 진짜야. 그림 하나 따로 그려놨어. 그가 못하지. 해설지 봐도 이해 못해. 해설지 봐도 니네 옛날에 해설지 많이 보고 그랬을 거 아니야. 해설지 봐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지. 그거는 대부분 그 출제자는 아니고 이건 모의고사 문제니까 교수가 냈으니까 당연히 교수는 나 같은 생각으로 냈을 거거든. 분명히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걸 못 구하니까. 근데 이거를 풀이를 만드는 사람은 해설지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풀이를 만든 사람은 설명하기가 난감하니까. 수어는 사이값 정리 배우기 전이니까 그래프 그리고 봐봐 2하고 3, 4이지? 이렇게 하는 거지. 어쩔 수가 없지. 니은 AN 플러스 1이 수투 가면 배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조금 못 알아들었더라도 여러분 수준에는 풀기가 좀 난감한 얘기니까. 이런 게 어려워요. 근데 니은 같은 거 AN 플러스 1이 3의 3분의 1의 n승보다 작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일단 AN이 뭔데? 일단 A의 N도 잘 모르겠는데 수열 스타일로 그러니까 온갖 걸 다 섞어놓은 거야 사실은. AN 플러스 1, BN 이런 게 다 수열 스타일로 X축 좌표를 N에 따라서 변화하는 N의 값에 따라서. 근데 N이 뭐야 그래서 지금 양수인 양의 정수 즉 1, 2, 3, 4 이런 거 변화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지금. 맞지?
자연수 n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열도 섞고 함수도 섞고 1차 함수 섞고 사이값 정리도 섞고 수투도 섞고 어려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내 기억에 29번, 30번 둘 중에 하나야 이거. 내 기억. 아주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수열이 아니고 수열로 표현했을 때 점화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찾아보라는 그런 얘기래야 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승호야 이거 등비수열이잖아. 어? 그러니까 온갖 걸 다 섞은 거라니까 이게. 출제한 사람이 내가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였을 텐데 출제하신 분이 이거 아마 자기가 이거 문제 만들고 나서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이 생각할 정도로 아니 온갖 게 다 진짜 근데 실제로 정말 어렵게 내고 싶었다면 정말 잘 만든 문제는 맞아요. 진짜 사이값 정리냈지 그리고 점화식 냈지 등비수열 값 넣어놨지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미지수로 XX 하면서 1차 함수하고 직선과의 함수적인 의미를 갖다 물어봤지 이런 것처럼 온갖 게 다 들어있어. 정말 지수함수 아니 로그함수 나왔지.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든 문제긴 해. 정말로.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건 뭐 일반항을 정말 이렇게 유도해서 하고 이런 건 어려우니까 일반항 유도하지 말고 이 사람이 아마 어떤 의도로 이걸 이렇게 해서 내려고 했는지는 잘 의도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AN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니까 AN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자. AN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의 로그 함수와 x-n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함수의 방정식의 근은 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 로그 함수와 x-n 이 방정식 근은 구할 수 없어. 구하면 AN이 간단하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수열로 그냥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이 방식의 근을 x에 관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를 AN이라고 지금 둔 거야. 그러면 로그 3의 A의 N이 이게 근이잖아. 두 개의 교점이 이게 근이잖아. 이해했지? 네. 그러면 AN을 넣었을 때 이 방정식이 성립하니까 A의 N 플러스 1이 무슨 의미인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근이 AN이야. 근데 여기서 사실 내가 AN은 얘가 줬기 때문에 AN이라는 좌표를 줬기 때문에 AN이 근이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냥 이 방정식의 근으로 갖다 생각한다면 N 대신에 그냥 N 플러스 1이 들어간 것 뿐이거든. AN 대신에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수열이니까 수열은 다 그런 의미야. 수열 가서 또 자세히 할 거지만 수열은 대입이에요. 그냥 대입하는 거야. N 대신에 AN 플러스 1이 대입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f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으면 모이는 x에 모두 다 x 플러스 1을 넣듯이 수열로 함수야. 근데 여기에 넣는 거야. 여기가 이제 넣는 자리야. 그러니까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방정식을 다 세우면 얘는 근인데 누구와 누구의 근이냐면 앞에서 이게 바로 점화식이야. 점화식. 앞에서 얘기를 해줬거든.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면 이번에는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면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와 y는 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는 애의 교점인 거야. 이해되지? n 대신 n 플러스 1 만들면 되는 거야. 내가 방정식 이렇게 썼으면 이거의 교점이 AN이라고 했으니까 A의 N 플러스 1은 얘 여기밖에 N이 없으니까 여기에 N 플러스 1을 넣은 교점이다. 그러면 N 플러스 1 원래 여기 X에서 N을 빼는 건데 하나를 둘 뺐으니까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한 직선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게 Y는 색깔로 보여드리거든요. 그냥 할게요. Y는 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는 N 마이너스 1 바로 칠게요. 이런 직선과 다시 한번 로그 함수와의 교점이 있어. 점근선이 X축이니까 좀 더 이쪽으로 붙어야 돼. 걔의 교점 얘가 AN 플러스 1이구나. 그러면 AN보다
작은 값이지. 이해되냐? 여기가 a의 n 플러스 1이야. 이해되냐? 저 방정식의 근이니까. 영어 이해되냐? 안 되냐? 수열 안 배워서 이해 안 되나? 승호 이해됐지? 이해됐어요. 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야. 시킨 대로. 수열은 원래 시킨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어? 다시 한번. 문제에서 a의 n이라는 좌표는 로그 함수와 이 직선 y는 x 마이너스 n이라는 애 교점이라고 그러거든. 교점. 그거를 a의 n이라고 뒀는데 나한테는 a의 n 플러스 1을 물어봤으니까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의미는 두 방정식의 교점이나 이런 게 아니고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새로운 평행이동한 이 방정식과 로그 함수의 교점의 x 좌표를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라고. 네. 이해했어? 네.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다음 방정식의 근이야. 어? 다음 방정식의 근. 즉 기하학적 의미로는 저런 의미가 되는데 a의 n 플러스 1이 3분의 1의 n승보다 작냐고 물어봤거든. 작냐. 그러면 이제부터 크기 비교를 좀 해봅시다. 어? 다시 한번 a의 n이라고 하는 건 로그의 3의 an이 이 방정식의 근이고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로그 3의 a의 n 플러스 1이 누구? 이 방정식의 근이야. 그냥 이거 못 구하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어? 이 방정식의 근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자꾸 아니 뭐 틀렸다. n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내 이렇게 바꿀게. 느낌 이런 게 약간 오래 하는 감각이긴 한데 이 마이너스 n이 자꾸 여기 나와갖고 왠지 뭔가 이 3하고 이 마이너스는 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게요. y는 그냥 마이너스 n이라는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n. 이 마이너스 n이야. 마이너스 n이라는 선. 그럼 얘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 생겨. 이 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걸로 갖고 지금 한번 해보는 거야. y는 마이너스 n이라는 애와 y는 로그 3의 x라는 이 로그 함수 흰색 얘하고 만나는 근 이 x는 3의 마이너스 n이지. 맞지? 어? 그러면 3의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거야. x는 3의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건 그림상 잘 봐. 로그 함수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지금 올수록 감소하는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만나는 x-n이라는 이 직선과 만나는 근이 여기에 근이 x 좌표가 첫 번째 만나는 x 좌표가 a-n이야. 그 다음에 만나는 누구하고? 마이너스 n. 여기 마이너스 n이거든. 얘하고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x 좌표가 얘야. 3분의 1의 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보다 밑에 있는 y절편 얘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야. 걔하고 로그 함수하고 만나는 다시 얘 말고 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만나는 이 두 개 걔가 a의 n 플러스 1의 의미라고 아까 이해했지? 어? 그럼 a의 n 플러스 1이 3분의 1보다 작잖아. 다시 한번 이 노란색이 뭐라고 해? X좌표가? 노란색이 지금 AN과 문제를 좀 바꿔도 돼. 이 노란색의 X좌표가 3분의 1의 n승이야. 이 노란색 누구? Y는 마이너스 n이라는 애와 이 로그 함수의 교점. 왜 X좌표? 이거의 근. 이거 3분의 1의 n승이야. 이거는 여러분 근을 구할 수 있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그 A 두 개는 AN과 AN 플러스 1은. 그러니까 문제가 오히려 이렇게 나왔으면 쉬웠을 수 있어. 오히려 내가 보기엔 이거냐 이러면 내가 보기 쉬웠을 수 있어. 더 AN이 뭘까? AN 플러스 1 뭘까? 그럼 이 3의 n승이 뭘까? 이러면서 혹시 n 마이너스 2는 n이 있네. 그려봐야 되는 여러분 그래프를 이렇게 나처럼. 그러면 약간 느낌이 와요. 어? 내가 지금 아까부터 내가 얘기했지만 이 3분의 1의 n승 이 자꾸 보여 이게. 자꾸 보여 이게 마이너스 n 이상 하는 게 써봤더니.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이용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베스트 같아. 어? 이해됐지? x 좌표의 값으로. 성공 이해됐냐? 왜냐면 a n 플러스 1이 근이거든. x 값이거든. x 값끼리 비교하는 얘기였어요. 결국. x 값끼리. 정의역의 x 값끼리. 즉 이방정식의 근을 3개 니네 놔두고 비교해봐. 그거 얘기한 거야. 근데 다음 로그는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니까. 감소하니까. 저렇게 크기순이 나오는 거지. 이해했죠? 내가 보기엔 니은은 이런 얘기. 디귿.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었을 수도 있고, 얘 어떻게 푼지 모르겠고, 안 풀었을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 출제자가 어떤 의미로 냈는지. 기억은 내가 보기엔 100% 확실해요. 기억의 의미는 100%야. 내가 보기엔 그런 의미로 됐어. 아니 사회학 정리 알고 있니? 이거 물어본 문제가. 아주 박수 쳐줄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억 같은 경우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맞추는. 공부 정확하게 사이값 정리의 의미를 완벽하게 깨우친 애들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야. 기억은 원래 기억은 주는 건데, 기억은 그냥 주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 기억은 사이값 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니? 물론 여러분이 정교하게 그리면 돼. 내가 보기에 그래프 그냥 정교하게 그리면 된다고. 내가 대충 그려서 그렇지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리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는 문제고, 내가 보기에 해설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다 그냥 이런 거 같아. 정교하게 그리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보기에 출제자는 사이값 정리 물어본 거야. 출제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지. 디귿 3의 an 마이너스 bn, 이게 bn분의 a. 밑에가 잘려가지고 bn분의 an이냐. 봐봐. 또 결국 3 나오고 an, bn분의 an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당장 로그 치워버려. 위치 3일 로그 치워버리세요. 할 수 있잖아. 로그하면 위치 3일 로그니까. 이게 지금 이거보다 크냐 물어봤어. 부등식 배웠잖아요. 부등식. 위치 3일 로그, 위치 1보다 큰 로그를 취하면 부동 방향이 안 바뀌어. an-bn의 값을 찾아오라는 얘기야. 걔는 로그끼리 로그 3인 위치를 3인 걸로 취했으니까 부동항 안 바뀌고 나누기는 빼기로 바뀌니까 로그 3의 이게 제일 쉬운 거 같은데 뭔가. 이거 해봐라. 이거 이해되지?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이거 봤던 거잖아. 여러분 아까 봤던 거잖아요. AN과 아까 또 이은 거를 지웠는데 AN이라고 하면 뭐라고? 로그 3의 이거의 근이야. AN은 다시 AN 마이너스 N 이거의 근 맞지? AN은 얘의 근이고 BN은 누구의 근이냐면 얘와 얘 마이너스 BN 플러스 N. 보이잖아. 선생님,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건 그걸로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기울기? 이거? BN분의 AN? 기울기?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로그 3a에 마이너스 로그 3bn을 로그 3AN 마이너스 로그 3BN을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기울기를 하려면 나누기 해야 되는데 나누기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못 넘겨야죠. 이쪽으로 넘긴다고? 그럼 빼기잖아. 아니
나누기로. 나누기로 푸는 거. 더하기 빼기 는 텐데.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도 an 빼기 bn인데 an 빼기 bn은 x 좌표들이라서 뭔가 나누기로 생각하기 어렵고 기울기로 생각하기 기울기 x 좌표들은 기울기가 0이니까 an도 bn도 x 좌표라고 했거든. 근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 두 개를 의미를 갖다 보면 얘는 기울기는 0이야. 기울기로 그냥 바라보겠다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거는 함수값이긴 해. an의 함수값 여기 노란 어떤 거냐? 다시 좀 헷갈려. 이 흰색인데 원래 흰색 이거와 이거의 기울기긴 한데 응? 그걸로 하기에는 얘를 이쪽으로 다 넘겨버려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 된다. 그 얘기인가 보다 너 그지?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되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쉽겠다. 이거 원래 그냥 계산하려고 해야 돼. 이거 계산이 나오긴 하거든. 지금 이거 더하면 an-bn 나오잖아. 이거 각각 더한 걸로 해가지고 크기 비교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두 개 더하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 이거 내가 어떻게 하려면 이해하지? 이게 두 개 이거니까 양면을 더해버려. 양면 더하면 n이 없어지면서 an 빼기 bn은 로그 3의 an과 로그 3의 bn의 합이 되는데 이거 대신에 대입해봐. 그러면 얘 대신에 이거 대입했으니까 로그 3의 an 플러스 로그 3의 bn이 되면서 이게 쫙 날라가. 어차피 이거 양수값이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양면에 똑같은 거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으니까 0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나? 그럼 이게 날라가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2는 그냥 양면에 나와주면 로그 3의 bn이 0보다 크냐 물어보는 거야 지금 단순히. 그럼 로그 3의 bn은 함수값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지? 맞지? 이해하지? 뭔 말인지. 근데 그렇게 봐도 되는데 승우가 방금 얘기한 대로 기울기를 보면 되겠다. 기울기라고 해볼게요. 좋은 얘기였어. 근데 an 빼기 bn은 이거 꼭 생각해야 돼. an 빼기 bn은 음수야? 음수야 음수. a는 여기거든. 여기니까 당연히 여기하고 요점인 거야 자꾸. 그게 양수야.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 뺀 거야. 그러면 전체가 음수지. 그러면 나누기를 할 건데 부동호방이 바뀌지. 그래서 1로 바뀌고 an-bn 분의 로그 an 마이너스 로그 bn이 되는 거야. 3이. 그러면 이제부터 얘를 어떻게 본다? 이렇게를 봐서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 an, 로그 3의 an의 점과 로그 bn, 로그 3의 bn의 두 점. 그게 뭐야? bn을 로그에다 넣었을 때 다 노란색이니까 주황색. 이 점과 로그 3의 bn을 여기다 넣은 값이니까 어차피 근이니까. 그 다음에 이 교점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1보다 크냐 물어보는 거예요. 1보다. 그러면 이 두 점의 기울기가 1보다 크냐인데 1이 뭐야? 1이 뭐야? 이 식선의 기울기. 내가 보기엔 이거 디귿은 기울기였네. 그래서 x 빼기 이거 일자리 준 거네. 1얘보다 크냐? 크잖아? 당연히 크잖아? 이해하지? 네. 그래서 맞네. 자, 이거 맞네. 승우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준 거네. 내가 보기 더하기 빼기로 줄 리는 없어. 요거 무등식 풀어라. 그거 아닌 거 같아. 이거 맞는 기울기로 하는 게 맞네. 잘 써.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답이 기억니은 이거 다 맞냐? 그러면 내가 지금 다 맞다고 그랬냐? 맞네. 5번. 이해하지? 네. 좋은 문제예요. 응? 진짜 좋은 문제. 좀 어렵다만. 이 정도는 근데 사이값 정리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투를 배우면 함수를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조금씩 올라가. 미적분 배우면 좀 더 올라가고. 함수를 결국에는 함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미분 적분이야. 함수를 바라보는 분석하는 틀이야. 원래. 미분 적분. 내가 니네한테 얘기해준 함수 분석의 틀뿐만 아니고 미분 적분 자체가 함수를 분석하고자. 특히 어떤 함수? 근이 직접 구하기 어려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바로 이렇게 떠올리지 못하는 함수. 그런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고자. 사실은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 미분하는 이유, 적분하는 이유. 그런 걸 하고자 하는 거니까
조금씩 더 배우다 보면 시각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어려울 수 있겠어. 요 수준에서. 나 같은 경우에 뭐 금방 하지. 금방 하지. 맨날 하는 게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건데. 뭐 얘는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어.